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장기통계 2 강좌를 맡은 박이택입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8년 두 권으로 출판된 한국의 장기통계 1과 한국의 장기통계 2는 22명의 전공자가 공동 작업한 성과입니다. 저는 이 책의 공동 편집인이자 두 개 장의 집필자로서 참여했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한국의 장기통계 2의 8번째로 수록된 화폐와 금융제도입니다. 국민경제 순환과 거시경제 성과 모식도에서 국민경제 순환은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생산 요소 시장은 노동과 자본과 토지가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생산 요소로 사용되는 자본의 형성은 투자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저축 및 투자 활동과 관련된 장은 화폐와 금융제도입니다. 근대적 경제 성장은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의 체계가 구축되는 과정인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합체한 물적 자본의 형성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나 경제 발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저축과 투자의 수준 및 구조적 특질,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한 나라의 저축과 투자의 구조적 특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화폐 금융제도 발전 과정이 내포한 경로 의존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데, 이와 같은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화폐 금융제도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폐는 계산의 단위, 교환의 매개 및 가치 저장의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교환, 생산, 소비 및 노동의 분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일부 경제 주체는 금융시장에서 직접 부정한 자금을 조달하고 남은 자금을 운영하지만, 대부분의 경제 주체는 거래 비용을 낮추고 위험을 줄이고자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거래를 합니다. 금융기관은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활용하면서 소규모 저축자들은 할 수 없는 정보의 수집 및 분석, 포트폴리오의 구성, 만기 전환을 활용한 예대 마진의 극대화 등을 수행합니다. 이 장은 화폐가 얼마나 사용되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금융거래가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을 통해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지면서 발전해 왔는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항 전 화폐 경제는 기복을 가지면서 완만히 성장하였는데, 개항 이후 일본인 은행을 비롯한 외국인 은행의 진출이나 설립과 한국인 은행의 설립을 계기로 하여 은행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과 새로운 화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식민지 과정에서 한국의 화폐 제도는 일본의 화폐 제도 일부로 편입되면서 주화 중심에서 지폐 중심으로 전환되고, 여러 유형의 근대적 금융기관이 신설, 확장되어 금융은 은행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갔습니다. 광복 이후 한국의 화폐 제도와 금융 제도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되고 재편되어 자립적으로 발전하지만, 그 재편 과정은 1960년대 말에서 일단 완결되었습니다.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제도는 자본시장과 단기 금융시장의 발전과 대외 개방으로 변화하면서 확장되었으나, 그 취약점은 1997년, 1998년 외환 금융위기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금융제도가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과 새로운 금융환경에 적응한 결과로 현재와 같은 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장은 통화금융제도의 변화와 그와 관련된 역사적 통계를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 세 시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지만, 시계열이 더 길게 확장될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 통계는 화폐와 신용, 중앙은행과 통화정책, 금융기관, 이자율, 증권시장, 자금순환 등 6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 장의 통계표는 화폐 제도와 금융 제도의 각 부문별 계율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황을 알려주는 통계부터 제시하고, 연이어 중요한 개별적인 통계를 제시합니다. 이제까지 화폐 금융제도의 역할 및
한국에서의 전개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표 구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표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표들에 제시된 숫자들이 어떤 통계조사로부터 나왔는지, 이 통계들을 사용할 때는 어떤 점에서 주의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들이 보여주는 한국의 화폐와 금융제도에 대한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면 통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폐와 금융제도에 대한 통계조사의 변천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